안녕하세요. 척척박사 한현입니다. 저희 한의원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척척 합격하시는 날까지 어떻게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수험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법원직 시험 과목 총 8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까지. 처음엔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8과목, 저도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저희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교양이라고 표현하고 나머지를 법과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단 교양이랑 법과목이랑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1년차라 솔직히 교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법과목에 부담이 적은 1, 2순환, 그러니까 4월부터 8월까지 교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교양 공부는 법과목 공부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법과목처럼 답이 명확하기보다는 선택지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최선의 정답을 고르는 방법으로 조금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험이 다가올수록 교양 수업에 빠지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완전 비추입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조급함 그리고 심리적 압박 때문에 법과목에 치우쳐서 공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수업 시간도 빠지면 교양을 아예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기 부담스럽다면 수업이라도 꼭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양 과목 중에서 국어 먼저 살펴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관례가 출제될지 예측할 수 없는 과목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수능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가장 익숙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능에서는 현대문학, 고전문학, 비문학, 문법, 화법 등 다양하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어떠한 관례가 출제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원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고 말씀드린 대로 교양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복습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학원 교재 이외에 추가 문제집을 많이들 푸시던데 저는 EBS 국어 독해의 원리 고전시가 82편 이거 한 권을 풀었었습니다. 법원직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전이 많이 출제된다고 해서 추가로 공부했었고 이 책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법원직 국어는 시기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론 공부 시기와 문제풀이 시기의 공부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순환에서 3순환, 그러니까 4월에서 9월까지는 이론 공부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석대로 공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피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시간을 줄이려고 발췌도구 시도하시거나 답만 맞추면 된다는 식의 생각? 작품 해설을 그대로 외우는 식으로는 성적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꼭 문법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 국어 문법에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달라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과 올해 둘 다 문법이 5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순환에서 5순환, 그러니까 10월부터 시험 직전까지는 문제풀이 시기이기 때문에 최선의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법원직 국어는 수능 문제만큼 깔끔하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이건 왜 답이 안 되나요? 이런 생각보다는 굳이 넷 중에 답을 고르자면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 학원에서 강사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특정 작품에서 주로 쓰이는 선택지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런 부분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시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풀어도 틀릴 것 같은 지문은 과감하게 찍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거나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판단력 및 본인만의 기준을 정립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은 영어로 넘어가 볼게요. 법원직 공무원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교양 과목 영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저도 그렇게 듣기는 했습니다. 영어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법원직에 도전하시면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요. 참 단기간에 점수 올리기 힘든 과목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학창 시절부터 영어를 못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압박 때문에 저 또한 가장 힘들었던 과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지문도 길어지고 어휘 문제, 빈칸 추론, 순서 등 다소 난이도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을 치고 느낀 점은 평소에 어렵게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학원 강사님께서 모의고사 때 저런 유형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내셔서 점수가 안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훈련 때문에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영어와 관련된 저만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영어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푼 문제라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욕심이 과해서 25문제를 시간 내에 다 풀어서 고득점을 맞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전략을 바꿔 20문제만 풀더라도 푼 문제는 다 맞추자는 생각으로 문제를 대하니 오히려 더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었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영어도 그것처럼 이론 공부랑 문제풀이 시기 약간 공부 방법이 다른가요? 네, 국어와 비슷하게 1순환에서 3순환, 그러니까 4월에서 9월까지는 문법과 단어 암기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법부터 말씀드리면 국어와 마찬가지로 영문법 또한 지레 겁먹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직 문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빈출되거나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몇 개는 맞출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문법만큼이나 필요한 부분이 바로 어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휘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시험 직전까지도 꾸준히 외우셔야 합니다. 저는 저만의 3초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봤는데 3초 안에 생각나지 않으면 그 단어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외웠습니다. 독해를 하면서 3초 이상 단어 뜻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독직해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던 단어도 다시 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단어 시험이 있었는데 타학원이라도 단어 시험이 있다면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로 단어 뜻을 말하거나 머릿속으로는 생각나는 단어 뜻도 막상 글로 쓰라고 하면 선뜻 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단어는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단어 시험을 꼭 봤었습니다. 4순환부터 5순환, 그러니까 10월부터 시험 직전까지 이때부터는 풀 수 있는 문제에서의 정답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4순환 때부터 매번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읽으면서 풀어도 틀릴 것 같다는 지문은 과감히 찍고 다른 문제로 넘어갔는데 시험을 다 치고 결과를 보면 항상 그런 문제들은 정답률이 20% 내외였습니다. 빠른 판단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영어에서 추가로 풀었던 문제집은 EBS 수능 특강입니다. 교양의 마지막 한국사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경찰 2차 시험에서 한국사가 조금 소란스러운 점이 있었잖아요. 법원직도 그 정도인가요?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 상당히 수월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확정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때까지는 그래왔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한국사에서는 무한 반복으로 해독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교양 중에서 법 과목과 공부 방법이 가장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사는 이해가 안 되는 과목도 아니고 대부분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성실하기만 하면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국사는 그 국어, 영어랑 다르게 휘발성이 좀 강할 것 같은데 앞선 그 두 과목이랑 공부 방법이 좀 다른가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해만 하면 그 후에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법 과목과 같이 무한 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앞선 두 과목과 마찬가지로 1순환에서 3순환, 그러니까 4월에서 9월까지 이 시기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법 과목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기이고 솔직히 법 과목은 해도 잘 모르겠는 시기여서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중에 파는 필기노트나 요약집을 사지 않고 학원 강사님 필기를 모두 따라 적었습니다. 1순환 수업 때 한 장씩 여부는 남겨두어 2순환 때 추가되는 내용을 더해 그것을 최종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수업시간 필기 그대로를 계속 외우다 보니 나중에는 해당 부분이 제 필기노트는 어느 부분에 적혀있는지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4순환에서 5순환, 그러니까 10월부터 시험 직전까지 이때부터는 회독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풀이 시기에 책에 바로 해당 문제에 대한 강사님의 필기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한 달 전에는 그 문제집을 하루에 80문제씩 10일을 잡고 3번을 돌린 것 같습니다. 문제집이 800문제였거든요. 한국사 문제풀이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회독수를 늘려서 많이 익숙해지면 답을 찍는 데 시간이 정말 많이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양 과목 공부 방법은 비슷하네요. 이론 공부 시기에는 기본에 충실하고 문제 풀이 시기에는 정답을 맞힐 수 있을 정도의 공부. 그럼 이제 법 과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법 과목은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 이유가 정말로 각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법 과목 공부 방법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접 필기를 정리해보기. 두 번째, 나만의 언어로 이해하기. 세 번째, 하라는 만큼만 하기입니다. 저희 학원의 경우 법 과목은 필기 조교님께서 강사님의 필기를 받아 써주시고 해당 수업이 끝난 뒤 복사해서 제공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 경우는 형법을 제외하고는 학원에서 제공되는 필기 노트를 이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정리하였습니다. 필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부연 설명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복습할 때에도 수업 시간의 잔상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남들보다 이해력이 조금 느린 편이었는데 이해력이 느리다는 말은 수업 시간에 강사님들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복습을 통해 저만의 언어로 바꾸는 데 오래 걸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만의 언어로 바꾸면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거 그거 라는 생각으로 정답을 맞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양을 늘리지 마시고 학원에서 하라는 만큼만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과목별로 얘기를 해볼까 봐요. 먼저 헌법이 법 과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1교시 교양 과목과 함께 치는 과목이죠? 네, 맞습니다. 1교시는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각 25문제를 100분 내에 풀게 됩니다. 저에게 헌법은 처음에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까다롭게 느껴지는 과목이었습니다. 저희 학원의 경우 강사님께서 초시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잘해주셔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헌법이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통치 구조편과 같이 암기가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외우신다면 합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